당장 내가 보기에 아이가 너무 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자율성을 가진 아이들로 네.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네. 그것만 잘하면 그것만 잘하면? 네, 자율성을 가진 어른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뭘까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자율성을 키우면 어떨까 하고 고민이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아이 정신건강 저자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소아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정신과 의사이고요. 김경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 기술에 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좀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특히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우리 아이를 키워야 할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나요? 그 양육 기술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2016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한 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2016년에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만 4세 아이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공격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들이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네 가지를 측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정서적으로 잘 따뜻하게 좋은 말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지, 또 두 번째는 얼마나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부정적 표현을 하고 혼을 내고 하는지,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뭘 할 때 얼마나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는지, 네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보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원하는 식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형태로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지를 네 가지 측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매년 아이들의 공격성의 정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6년 동안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네 가지 중에 그 네 가지 양육 척도 중 양육의 기술 방식 중에 어떤 게 공격성에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강제성 있는 부모가 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렇죠. 따뜻하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온화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좀 이렇게 그리고 공격성이 좀. 아이들이 막 성공할 수 있게 잘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잘 도와주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그래도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될 것 같은데요. 자율성은요? 자율성은 어떻게 될까요? 논문에서의 결론을 네. 말씀드리면요. 다른 정서적 지지, 네. 부정적 정서 표현, 그다음에 도와주는 질 같은 것들은 아이의 공격성의 변화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게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효과가 없다는 유일하게 건가요? 자율성만 네. 아이의 어떤 공격성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네.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연구 시작 시점에 네. 공격성이 굉장히 높았던 아이들과 네. 공격성이 굉장히 낮았던 아이들도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공격성의 정도가 역전되는, 6년 후에는 역전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나머지 세 가지, 도움의 질, 네. 지지적 정서 표현, 또 부정적 어떤 정서 표현과 자율성의 존중은 다른 게 뭘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논문을 보면서. 어떤 다른 점일까요? 다른 점은 그래도 아이의 좀 의견을 생각해 준다? 예.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거 고민해보니까 네. 정서적 지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내지는 엄마가 잘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부정적 정서 표현하는 것, 모두 다 엄마의 마음이었던 거죠. 부모의. 아이의 마음이 아니고. 유일하게 자율성을 존중해준 것만 아이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반영해주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자율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율성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가 좀 자율성인지. 우리가 이제 자율성이라는 게 그럼 네. 일단은 자율성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자율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율성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율성?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그냥 마냥 풀어두는 거를 자율성이라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율성이라는 거는 사실 한자어로 보면 네. 스스로 네. 다스릴 율자입니다. 영어로도 오토노미고요. 네. 오토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고 노미는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렇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방식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는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방목과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네 맘대로 해라 이거는 자율성이 아니라 그냥 방치인 거죠. 방임이고. 양육 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얼마나 이런 시스템 잘 정돈된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지, 그래서 통제와 그다음 얼마나 지지를 잘해 주는지. 그래서 통제가 전혀 없고 지지만 해 주는 거는 그건 허용적 양육이라고 하고요. 너무 허용적 양육은 그냥 아이들이 조절이 전혀 되지 않고 굉장히 난폭해지는 그런 양육이고요. 가장 좋은 양육은 이제 권위 있는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자율성을 충분히 잘 존중해 주는 거를 이제 가장 아이들이 자율적 어른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스스로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양육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엔 아이가 하게 일단 둬보고, 아이가 어떤 행동과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다음에 엄마의 뭐 생각을 좀 이렇게 얘기해보고, 뭐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거 하시기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당장 내가 보기에 아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잘 어렵죠. 소리 많이 지릅니다. 그렇죠. 기다리기 어렵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자율성을 가진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존 연구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자율성을 가진 어른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뭘까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선택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다 부모가 결정합니다. 맞아요. 마트에 가면 음식을 고르는 것도 부모가 결정하고, 아이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아빠 저 그 새우깡 사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돼. 안 돼. 라고 결정하죠. 그럼 아빠가 결정한 거예요. 아이는 그냥 의견을 물어본 것 뿐이고. 근데 자율성을 존중하는 어떤 양육 태도란 건 뭐냐면, 이때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보라는 거죠. 이런 대안이 있고 이런 대안이 있는데 이런 대안은 장점이 이거고 이런 대안은 장점이 이거다. 넌 어떤 걸 원하니? 그럼 새우깡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엄마 나 새우깡 사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지갑엔 돈이 얼마가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죠. 되나요? 예를 들면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샀는데 이틀 있다 또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녁에 제가 이제 퇴근할 시간 되면 아이들이 전화가 와서 아빠 오늘 롯데마트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아빠 와서 장난감 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제 마트에 가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아빠 오늘은 얼마까지 돼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은 8,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8,000원이 넘는 걸 사고 싶으면 자기의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일부. 근데 8,000원보다 더 저렴한 거 사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입마이 포켓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현명한데요.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할 건가? 엄마 아빠한테 사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살까 말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걸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하고요. 메타인지라는 거는 요새 굉장히 학원계에서 유명한 단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업 성적, 나중에 미래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메타인지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의 선택과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자기의 몫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저 이제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존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이들 키울 때뿐만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그 직장인들에 대한 직원들이 어떻게 임파워먼트 할 것인가 이런 조직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선택을 해도 되고 이 선택을 해도 아빠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 그렇게 하면 아이는 어쨌든 자기의 선택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한테 나의 의견이
통하고 존중받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려가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난 이미 늦은 건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십몇 년을 계속 내가 선택해 주면서 살았는데 듣고 보니까 교수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정말 좋겠구나.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 이미 있죠. 그런가요? 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죠.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은 계속 습관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는 전 이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뭔가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돌 전에는 엄마가 젖을 죽지 않으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안 죽죠. 죽죠. 젖을 주지 않으면. 근데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건 처음에 부모에게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였다가 이제는 성장하고 난 뒤에 어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청소년기 안 됐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식들이 비단 아이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직장인들에게 인파워먼트를 해주는 것도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내가 그런 걸 깨달았다면 아이들과 현명하게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서로 상호 토론을 하고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 그게 진짜 자율성을 키우는 좋은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죠.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좀 이렇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사실 아이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옳다고 느끼는 방식대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사회의 변화를 보면 제가 미래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제가 지금 옳다고 느끼는 방식이 아주 완전히 틀릴 수 있거든요. 그쵸.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 사회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책임을 져나가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